자, 얘들아, 오늘은 복소수를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복소수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중학교 때 갖고 있던 방정식에 관한 편견부터 깨야 돼요. 선생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중학교 때 어떻게 방정식을 접근했냐면, 여기 위에다 쓸게요. 너희도 여기다 써봐요. 써보세요 할 뻔했는데. 써봐요. 우리가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을 풀 때, 예를 들어 x제곱에 a다 라는 식에서 이걸 풀 때 우리가 a가 만약에 양수면 이거 제곱 없어지면 B마 루트 이렇게 생겼죠. 기억납니까? 만약에 a가 0이야. 그럼 x제곱이 0이니까 그냥 그는 0이다. 이렇게 배웠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아.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제곱해서 0보다 작은 건 없다라고 배웠어요. 이게 없다 하고 끝났는데 그게 끝난 이유는 우리가 근을 실수 범위까지만 한정을 해놨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범위? 실수 범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실수가 아니라 만약에 근을 좀 더 확장해서 실수해서 수의 범위를 확장한다면 a가 음수일 때도 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확장을 해가는 것이 바로 수학적인 굉장한 어떤 접근법에서의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고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과학이라든지 뭐 수학에서의 법칙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뭔가를 사고방식 자체를 다르게 접근하는 데서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지 말고 뭔 짓이에요? 이러지 말고 그렇게 확장을 해볼까? 에서 출발한 게 바로 복소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곱을 해서 어떤 수가 될 때 이 어떤 수가 음수인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여기서 접근한 게 뭐예요? 복소수라고요. 따라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수 자체를, 그 수 하나를,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하니까 하나는 뭐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그 수 자체의 x를 우리가 i라고 정할 거다. 이게 새로운 수 i는 imagination이 안 써도 돼요. imaginary unit에서 출발한 거예요. imaginary가 뭐야? 상상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허구의 단위, 허수 단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이 허수 단위에서 I, 제일 첫 글자를 따서 이 허수 단위를 I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수를 제곱할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단위 자체를 I로 얘기할 거야. 그럼 하나는 플러스 I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I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 설명 나왔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 수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수를 생각해내고 이걸 i로 나타낸다 라고 약속한 거야.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수 i의 제곱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제곱을 없애면 뭐가 생기지? 뺄마 루트가 생기잖아. 그래서 뺄마 루트 i라고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허수 단위 i다.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뭔 소리예요? 하지 말고 조금씩 계속 가봅시다. 이렇게 중학교 때 근이 없다고 생각했던 개념들을 이제는 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허수 단위를 생각해서 실수와 허수를 같이 붙여서 쓰는 걸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고요.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I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말하는데 이때 A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 하고요.
BI에서 우리 I가 허수 단위였잖아. 그래서 허수 단위 앞에 있는 요거, 요 부호까지 얘를 허수라고 해요. 허수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합쳐서 같이 나와 있는 거 우리 복소수라고 합니다. 복소수. 그래서 만약에 실수가 아닌 복소수, 자 실수가 아닌 거는 A가 없다는 소리죠. 여기 없어, 요것만 있어. 이런 거 이제 허수라 하는데 만약에 실수 부분이 없어, 0이 된 거를 순허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A 더하기 BI, 그러니까 허수가 살아있는 거 같이 붙어있으면 얘네는 그냥 다 허수라고 봅니다. 허수라고 하고, 만약에 A가 없어요. A가 없이 BI만 있으면 이거는 순허수라고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복소수는 A 더하기 BI의 꼴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때에 쌤 파란색으로 쓸까요? 이때 실수와 허수로 나눠지는데요. 실수는 만약에 B가 0이 돼서 A만 살아있으면 실수라고 하고, 허수는 둘 다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B가 0이 아닌 거를 허수라고 하는데, 여기 허수는 다시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눠져요. 순허수라는 것은 A가 없는 거, B는 0 되면 안 되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둘 다 있는 거지. 둘 다 있는 거. A도 0 되면 안 되고 B도 0 되면 안 된다로 나타냅니다. 결론은 이러한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 다시 허수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쌤이 짚지 않고 넘어갔는데요. 짚을 게 하나 있습니다. 별표하고, 허수는요, 양수도 아니고 0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 크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양수도 음수도 0도 아니라서 대소관계 자체가 정의되지 않아. 그래서 크기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오류가 생길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뭐 너희가 예를 들어 3i가 5i보다 작다 이렇게 했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기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수입니다. 자, 세 번째 개념입니다.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당연히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될 거야. 따라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하고 C가 같아야 되고 B하고 D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이게 0 되려면은 당연히 얘도 0 돼야 되지, 그치? 그래서 A도 B도 0 되어야 같아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켤레 복소수라는 게 있어요. 켤레는 우리가 양말 같은 거 얘기할 때 한 켤레, 두 켤레라고 하듯이 복소수도 서로 짝이 있다는 거야, 짝이.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린 짝이 없는데 복소수 저 따위는 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짝이 있냐면 복소수 만약에 A 더하기 BI라는 게 있다 하자. 그럼 이 아이의 짝꿍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허수가 여기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A-BI가 이 아이의 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은 서로 이렇게 서로 쌍으로 붙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켤레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켤레 복소수를 나타낼 때는 어떤 복소수를 Z라고 하면 그 친구의 켤레 복소수는 Z 위에 짝대기를 붙여서 이걸 Z바라고 읽고, 그럼 특징이 뭐냐 위에서 본 것처럼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달라요. 허수 부분에. 그리고 이제 빨간색 해놓은 걸 꼭 이제 알아야 하는데, 만약에 복소수 Z가 실수이면 실수라는 거는 뭐예요? 실수라는 거는 허수 부분이 없다라는 거잖아. 허수 부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허수 부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0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0이 돼야 되고,
만약에 Z가 순허수면은 A가 아니라 B가 0 돼야 되죠. 허수 부분이 0 돼야 되고 Z가 순허수려면은 실수 부분이 0 돼야 돼요. 그치?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허수의 대소관계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의 켤레들을 우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컴플렉스 서로 이제 컴비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파트로 복소수를 연산하는 것에 대해서. 연산은 사칙연산이 대표적이죠. 더하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더하기 빼기는 간단해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할 거야.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묶어서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C 실수 부분 더하기 B 더하기 D에다가 허수 부분 붙여주면 돼. 그 다음에 요 아래 것도 마이너스 당연히 분배법칙 해서 마이너스를 분배법칙 해서 나타내는 거고 A 빼기 C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B 빼기 D겠죠. I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곱셈의 경우 당연히 분배법칙을 해야 하는데 분배법칙은 당연히 하나씩 원래 곱해봐야겠죠. 하나, 둘, 셋, 넷. 그쵸? 하나, 둘, 셋, 넷을 한번 곱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처음에 쟤네들 곱하면 AC죠. 그 다음에 ADI, 그 다음에 BCI, 그 다음에 BD의 I의 제곱이지. 자, 근데 여기서 요 부분이 실수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 뭔 소리냐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AC 빼기 BD로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는 AD 플러스 BCI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실수 부분, 여기가 허수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요. 지금 ACBD라는 거는 ACBD라는 건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를 계산한 거지. 거기에 i를 2번 곱하니까 당연히 i제곱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등장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허수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거지. 이렇게를 이제 많이 풀다 보면 느낌적인 느낌으로 접근이 될 거예요. 아직은 조금 힘든데. 그래서 복소수의 곱셈은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애들끼리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개하고 나서 i의 제곱이 1이 마이너스 1임을 이용해서 숫자에 대입까지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의 나눗셈은 우리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의 켤레를 분자에도 곱하고 분모에도 곱하래요. 그러니까 C에다가 부호 반대임 DI를 여기 다 곱하라는 거죠. 여기 저기 곱해봐라. 자, 이렇게 곱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분모의 실수하라 그래.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허수 부분이자 허수잖아, 그치? 이걸 실수하라고 실수로 만들어준다. 우리가 중3 때 배운 분모의 유리화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 법칙 해서 전개를 해보니까 분모는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자, 얘들아 i제곱이 생겨.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바꿀 거예요. i제곱은 없앨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는 위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얘네가 실수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A, C, 그 다음에 BD의 플러스겠죠. 부호 반대. 그 다음은 이제 가운데 부분을 계산 담당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거잖아. 그래서 AD, BC 마이너스 AD겠네요.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로따로 써요. 보통 답지에서는 따로따로 나와 있거든. 분모랑 분자, 실수 부분, 분모랑
허즈 부분 요렇게 해주면 이걸 이제 복소수 나왔으면 한 거고 분모에 실수하라 한 거다라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가져요. 첫째는 세 복소수 Z1, 2, 3가 있다 했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대로 더해도 되고 바꿔서 더해도 됩니다. 바꿔서 더해도 성립한다. 순서대로 곱해도 되고 바꿔서 곱해도 성립해요. 그래서 너희가 봤을 때 좀 더 편한 게 있다면 편한 걸 하면 됩니다. 결합법칙도 성립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더하기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더하기를 먼저 하고 더해도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곱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곱으로 먼저 하고 첫 번째를 곱해도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냐?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각각의 곱 Z1, Z2 곱 더하기 Z1, Z3 되고요. 거꾸로 뒤에서 분배 법칙 해도 됩니다. Z1, Z3 더하기 Z2, Z3가 통한다.